봐야 이 머리가 튀어진다고 하잖아요. 2015년도 후반부터 2016년도에 이르러서는 거의 한 80% 정도까지 점유율이 그만큼 올라간 것 같아요. 기존의 책에 가지고 있는 권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위라는 게 있잖아요. 하루 22분, 1년에 9권, 연간 48,000원. 이 수치는 우리나라 성인들이 책에 투자하고 있는 시간과 비용입니다. 지난 50일에 쌍심지에서 전해드렸던 동네 서점의 위기, 그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히는 책을 읽지 않는 사회의 분위기는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수십 권은 될 것이라는 숱한 무용담 속에는 정작 자신은 책을 읽지 않는 씁쓸한 현실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인터넷에는 우주의 별만큼이나 많은 정보가 떠돌고 있고 스마트폰으로는 그 정보의 영상까지도 손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왜 책을 읽어야 할까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왜 책을 사주고 있을까요? 오늘 심층 취재의 쌍심지는 지난 4월 23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그날은 세계 책의 날이었습니다. 지난 4월 23일 평화롭게 흐르는 청계천 주변으로 하나 둘 자리 잡은 테이블에는 한아름 책 선물 보따리가 열렸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사람들이 봄을 맞아 기지개를 켜듯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축제 현장은 책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각기 다른 주제로 마련된 부스는 축제를 찾은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시간을 제공해 줍니다. 눈으로 봐야 이 머리가 튀어진다고 하잖아요. 오감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쓰고 읽고 보고 이게 세계가 혼합이 돼야 이게 머리가 잔해 오매를 같이 활발하게 해줄 수 있어서 인성 교육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시각 홍대 인근 경의선 책거리에도 책과 관련한 축제가 한창입니다. 자유분방한 홍대 앞 문화처럼 여기저기 흩어진 테이블과 책, 그리고 사람들이 뒤섞입니다. 이곳엔 책을 찾는 독자뿐만 아니라 책을 만든 작가들까지 한데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독립출판 작가님들이시고요. 개인이 이것을 이제 예술 작품으로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이제 책을 안 읽는 분위기 속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이런 이제 예술 작품으로 풀어내서 어떤 책이라든가 어떤 소소한 책 관련된 그런 이제 작품들을 이렇게 일반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거죠.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서울 진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축제를 알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근처를 지나가다 이곳에 있는 책을 보고 발걸음을 멈춘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 어떤 상황이든 책을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기꺼이 발걸음을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축제라는 거창한 이름보다 아주 쉽게 책 한 권을 구경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특별한 책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립출판 페스티벌의 가치가 더욱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교보문고가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베스트셀러 10권을 선정했습니다. 그 결과를 10년 전 조사와 비교해 봤을 때 자기계발서나 토익과 같은 책들은 크게 줄거나 사라졌고 대신 시와 에세이, 소설 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취업이나 면접에 필요한 책을 읽던 이른바 취준생들이 인문학에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기도 합니다만, 연간 독서량이 매년 줄고 있다는 측면에선 자기계발서를 읽던 독자들이 아예 책을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올해 초 발생한 한 대형 출판사의 부도 소식은 출판업계에 큰 충격을 안겨다 줬습니다. 그리고 소형 출판사들의 연쇄 부도로 이어지면서 출판 시장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도 나왔었는데요. 사실 이 문제의 해법은 단순합니다. 독서를 늘리는 것이죠. 그리고 독서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책들이 출판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까요? 책은 꼭 읽어야 하는 것.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이 말 때문에 우리는 책을 하기 싫은 숙제처럼 미루기도 하고 늘 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책을 직접 만들고 내가 찾던 책을 만날 수 있다면, 그리고 온전히 자신의 재미를 위해서 읽을 수 있다면 책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친근한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독립출판 작가들이 서점을 위주로 자기의 책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좀 더 그 많은 일반인들에게 독립출판을 알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축제를 열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진프리의 서점에 입고된 책이 현재 한 1000여 종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활동하는 숫자는 정확히 셀 수는 없지만 현재 한 400여 팀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책을 이야기하는 독립출판 페스티벌 현장은 생기가 넘칩니다. 테이블에 놓인 책과 엽서 등에는 가격이 적혀 있지만 정작 책을 팔기 위해 애를 쓰기보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열중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이야기를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어 이 행사에 참여한 창작자들 때문에 그들은 자유롭습니다. 책을 구경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거나 그들과 공통의 관심사를 이야기하고, 그것은 또 다른 창작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몰랐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혼자서 출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여행도 많이 하고 혼자 여행하는 타입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혼자서 여행하시고 이런 추억 같은 거랑 같이 남들과 공유한다는 그런 모임이 있는 게 지금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구경하고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책이라는 것은 전문 작가에 의해 쓰여지고 출판사에 의해 다듬어지며 고급스러운 외형과 홍보를 통해서 서점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독립출판에서 책은 그 결과물은 같지만 만들어지는 과정은 조금 달랐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무언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다는 자체가 되게 대단하시고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 이제 여행한 거를 단순히 기억으로 남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공유한다는 게 되게 좋은 시제인 것 같아요. 상당히 개인적이고, 그리고 이제 남들한테 말해주기보다는 자기의 느낌을 이렇게 얘기로 썼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좀 더 자세하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독립출판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다만 책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한 누군가가 자신이 담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하고 출판까지 도맡아 진행한다면 그것을 독립출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콘텐츠가 있고, 그리고 되게 개성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냥 이대로만 커나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더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문화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봤어요. 저는 유통회사에서 영업이랑 마케팅을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채운 창작자들 대부분은 작가가 아닌 다른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생각과 이야기를 정리해서 담아냈습니다. 잘 팔리는 책을 출판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작가가 원하는 책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독서 시장에도 새로운 바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기 어려운 작품들은 기존 출판 시장에선 태어나기조차 힘듭니다. 문제는 이렇게 정형화된 책들만 시장에 나오다 보니 책을 찾는 사람들이 줄고, 이는 작가의 감소 및 출판물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어쩌면 정제된 콘텐츠와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과 재미를 전달했던 책이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독자들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거죠. 무겁고 형식적이고 답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콘텐츠가 기존에 판에 박혀있는, 너무 요즘 서점에 보면은 콘텐츠가 다양한 느낌이 없고 자기 개발에 너무 치중되어 있고 콘텐츠를 사람들이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좋아할까 이거에만 초점을 맞추지 내가 뭔가 창작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 독립출판. 책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이 넓어지고 몇몇 권의 베스트셀러보다 자신만이 원하는 책을 찾기 시작하면서 독립출판은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있습니다. 2017년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서 전국의 동네 서점들 소개하는 독립서점 부스입니다.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서점들에서 차별화를 위해서 독립출판물을 많이 취급을 하세요. 책을 다 팔고 있지만 다른 기성출판사와는 다르게 독립출판물을 취급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독립출판물을 처음 접한 사람들에게는 신선함으로, 독립출판물을 좋아하는 독자들에겐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기회로, 그리고 독립출판물을 제작하는 작가들에겐 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독립출판 페스티벌은 그 색깔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독립출판의 약진이 침체된 출판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요? 질문을 던져라 책이 답한다. 로자의 인문학 서재, 아바타 여행. 이 책들의 공통점은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SNS 등에 올려진 글들을 모아서 출판한 작품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 책들은 비교적 알려진 출판사가 인쇄를 진행한 것이지만 최근에는 블로거나 SNS 유저들이 직접 자신의 글을 모아서 출판하는 독립 출판물이 늘고 있습니다. 독립 출판이라고 해서 기준이나 절차가 크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기획과 제작, 교정, 인쇄, 제본, 유통, 홍보라는 기존 출판이 가진 모든 과정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다만 혼자서 책의 내용을 채우고 인쇄하는 과정을 결정하고 또 아주 소량만 인쇄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또 이런 특성을 살려서 기존에 없었던 다양한 시도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출판은 현재 출판계나 독서인들에게는 틈새 시장이자 블루오션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인터넷 세상 속에는 다양한 글들이 존재합니다. SNS, 블로그 등에서도 자신의 생각은 충분히 담겨져 있고 수많은 정보와 노하우가 섞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터넷상의 활동과 독립출판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이게 출판이 예전부터 있던 거잖아요. 책이라는 게. 근데 그동안 한동안 되게 오랫동안 온라인에서 이게 흘러다니는 콘텐츠로만 있었던 거예요. 타임라인에서 흘러가 버리면 찾을 수 없는 콘텐츠가 돼버리고 블로그도 사실 비슷하고. 근데 독립출판을 하게 되면 자기의 어쨌든 일상의 흐름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겠지만 첫 페이지와 끝 페이지가 있는 하나의 이렇게 독립적인 뭔가가 이렇게 딱 손에 쥐어지는 거죠. 디지털 시대에 순식간에 사라지는 글들이 아날로그 매체인 종이에 인쇄된다는 것은 어쩌면 디지털 유목민들에겐 새로운 미디어로서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아닐까요? 책을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독립출판은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큰 변화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초반에 되게 실험적인 작업들이 꽤 많이 있었고 중간에는 이제 누구나 그거를 해보고 싶은 분들이 쭉 했다면 요즘 그런 독립출판물 마켓이나 전시 가보면 페어 가보면 엄청 퀄리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 좀 느껴지기는 해요. 그게 이제 아마도 디자인과 학생들이 졸업 전시물 정도로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되게 그러니까 도전적인 실험적인 그런 작업들도 꽤 많이 있고. 독립출판 작가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쇄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출판사 책과 독립출판책 모두를 인쇄하는 이곳. 수많은 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율적으로 본다면 2015년도만 하더라도 그때는 거의 독립출판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2015년도 후반부터 2016년도에 이르러서는 거의 한 80% 정도까지 점유율이 그만큼 올라간 것 같아요. 독립출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년. 짧은 시간에 훌쩍 커버리면서 독립출판은 새로운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책이 좀 요즘 나오는 책하고 좀 분위기가 좀 너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서점에 한번 직접 같이 모시고 가기도 하고, 요즘 책들은 이렇게 디자인이 돼서 나옵니다라고 어필 정도는 해드리기는 합니다. 책을 만드는 기술은 기존 출판사들과 경쟁할 만큼 성장했지만 그 안에 담기는 내용은 늘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스트셀러를 목표로 하진 않지만 독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선 내용이 분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책을 접하다 보니까 양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 책에 담긴 메시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얇더라도 확실하게 그 창작자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 적은 분량이라고 또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아무리 두껍더라도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조금 그 가격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가의 의도가 정확히 들어가는 책이 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독립출판의 특성상 작가 본인이 직접 자신의 작품을 비판하고 다듬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결국 작품이 거듭되면서 작가의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립출판의 성장은 치열한 자기 비판을 요구합니다. 특히 서점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많은 책을 이제 받고 접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느껴지는 책들도 있고 뭐 좋은 책들도 있고 뭐. 근데 질적인 성장이 한번 몇 차례 계속 이어지고 나면 전체적으로 호응해주는 사람들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인위적인 홍보는 없지만 참여자가 늘고 자연스러운 질적 성장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독립출판의 매력이자 채워나가야 하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질적인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작자이기도 하지만 사실 어렵잖아요. 책 한 권 만든다는 게 몇 년 더 활성화가 되고 팔리는 것과 안 팔리는 것, 그리고 혹은 좋다고 얘기를 듣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조금 드러나면서 퀄리티가 좀 질적으로 성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의 장르로 좀 힘 있는 장르로 자리 잡지 않을까. 뭐 일반인들도 독립출판물 하면 딱 떠오르는 책이 있다거나 뭐 이런 정도까지 가면 좋겠죠. 작가와 독자가 함께 늘어나고 있지만 독립출판이 자생하기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누구나 책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독립출판. 하지만 분명 우려되는 부분과 개선돼야 할 점들이 존재합니다. 하락하는 독서율을 상승시키고 하자는 의미에서 독립출판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독립출판의 미래에 대해서 예견하거나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쌍심지가 만난 여러 명의 독립출판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건넨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롯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제작 비용과 유통과 판로의 벽, 그리고 지속적인 기획의 어려움 등. 그렇다면 현재의 독립출판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을까요? 한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가량이었습니다. 반면 독서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독서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연령층 중에서 20, 30대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녀의 비중을 살펴봤을 때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독서율이 가장 높은 층은 20, 30대 여성입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독립출판을 하는 작가도 책을 보는 독자도 대부분이 젊은 여성층입니다. 현재 독립출판은 대부분 20, 30대 위주로 독립출판이 알려지고 많이들 찾고요. 독서 인구를 보면은 지금 20, 30대 여성이 책을 구매하는 거는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기성 출판이 그런 주 독자층에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콘텐츠, 차별화된 콘텐츠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컨텐츠 다양화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한정된 독자와 창작자층을 넓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작가들의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비용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이제 나와서 적잖을 각오하고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게 아무래도 좀 부담이겠죠. 본인이 다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타자기로 체크할 필요가 그런 걸로 이렇게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수 없고 다음 책도 타자기로 작업되고 유명하신 분들은 많이 얻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힘들죠. 좀더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독립출판의 판매량이 늘고 그 수익으로 또다시 책을 생산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독립출판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독립출판을 이어가는 작가들에게 판매 수익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익을 쫓다 보면 기성 출판물의 형태를 답습하게 될 수도 있고 자신만의 색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독립출판은 순수하게 책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고민, 그리고 작가와 독자의 경계가 모호한 그 특성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동네 서점이 채워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서점의 좋은 점이 큐레이션을 해서 다양한 책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손님이 왔을 때 뭔가 책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기능도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많이 팔리는 책, 딴 사람이 많이 봤으니까 이 책 봐야지, 그게 아니고 이런 책도 있어요, 이런 책도 있어요. 더 많이 사람들이 많이 안 보지만 이런 책이 좋아하실 것 같다, 어울릴 것 같다, 뭐 그렇게 추천해 줄 수 있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작은 서점들의 역할일 것 같아요. 작은 서점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독립출판. 조금 더 대중들과 호흡할 수 있는 창구가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 이면에는 지금의 생소한 모습을 간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저는 책이 있는 거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 다녔을 때 책이라고 했지만 책이라는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그 기존에 생각하면 책은 딱딱하고 무겁고 그런 이미지잖아요. 서점 가서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거고. 근데 뭔가 책이 이 독립출판 콘텐츠를 보면 놀이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출판은 마치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과도 닮아 있습니다. 책을 찾는 사람들에게 선택 범위가 넓어졌고 참여의 기회까지 생겼습니다. 독자들에게 책을 놀이로 만들어준다면 그것으로 독립출판은 이미 대견한 일을 해낸 것이 아닐까요? 먹구름 한 장이 머리 위에 와 있다.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의 한 구절입니다. 이 문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장면을 떠올리십니까? 글은 하나의 문장을 전했지만 독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머릿속에 다양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책이나 글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얼마나 자극하는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 머리에서 던진 물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책을 읽어야 할까요? 작가는 고민을 통해서 책을 만들고 독자는 그 고민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배우 김상중은 자신이 진행하는 한 프로그램에서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세계 책의 날의 행사는 단순히 책을 많이 팔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작가와 독자가 고민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그 무엇인가가 주는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밥상 위에 올려진 입맛을 돋구는 많은 반찬들을 보면서 무엇을 먼저 먹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처럼 독립출판이 책을 선택하려는 많은 독자들에게 행복한 고민을 안겨주길 기대해 봅니다.